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뵙네요. 예,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도 끝났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죠? 예. 자, 그래요.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 25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규모입니다. 규모. 그리고 강의 노트는 35페이지입니다. 예, 개발구역. 지난 시간에 개발구역 지정권자도 배우고, 그죠?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죠? 자,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되게 지정해야 돼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그러면 우리 주상공록 있죠. 자, 그러면 주상공록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 지정할 때는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그리고 녹지적, 녹지적에는 보존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죠. 그러면 자연 녹지적이나 그리고 생산 녹지적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생산 녹지적. 이 지역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는 얼마 이상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주상도니까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그리고 공업지역은 얼마예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이요? 보전녹지. 보전녹지는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거적이 1만이다. 그럼 1만이 숫자가 면적이 커요? 작아요? 1만이면. 1만이면 우리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100m, 세로 100m잖아요. 그럼 합하면 그게 1만 제곱미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원래 도시지역이니까 1만 이상이면 개발구역.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는 게 큰 사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나 시가지 조성원 사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안에는 주거적, 상업적 여기는 1만. 근데 공업적은 얼마예요? 3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구역 규모가 1만 3만밖에 안 돼요. 1만 3만 이상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이면 1만 3만 갖고는 너무 작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규모는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는 얼마 이상이면 됩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최근 시험에 이 도시지역의 개발구역 규모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1만, 3만, 30만, 10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죠. 주거, 상업, 공업적이 아닌 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지역. 이제 이 지역에서는 방금 전에 이런 규모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도시적, 외지역에서 이외 규모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선행 조건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이런 규모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상공이야 원래 개발구역 도시 토지 용지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적 외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 법에서 어디에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하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만 자연녹지지역하고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에 돈 되는 땅이 어디라고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땅 살려면 무조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는 게 좋아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 땅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계획 없이 이 세 개 지역에서 계획 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그때는 이 모든 지역에서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중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다만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교재가 이제 254페이지에 여기 1번, 2번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할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는 개발구역을 얼마 이상 되게 지정해야 얼마 이상 되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우회지역이잖아요. 도시적 우회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30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있는데 이런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도 있대요. 규모 제한.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자, 어딥니까?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면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위에 칠학지구가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대요. 칠학지구. 칠학지구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30만 이상이 아니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칠학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대요. 개발진흥지구,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30만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해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칠학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치계지, 치하면 개대지, 그죠? 치하면 개대지. 그래서 제가 치하면 개대입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십니다. 치하면 개대지, 치하면 개대지.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30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문제 구성될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딱 넣어놓고 다음 중 자연녹지지역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인데 단 이 지역이 어디는 안 된다 나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보전 녹지 안 되고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구역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기본서는 255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치하면 개대지 이야기 나오죠? 거기 부분들 지정요건 적용 배제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밑에 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여러분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개발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까요? 나눠서 할 수도 있을까요? 서로 인접되지 않는 저 지역과 이 지역을 결합시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자, 지리적 위치가 인접해 있지 않아도 결합해서 같이 도시개발 사업할 수도 있고 개발구역을 나눌 수도 있다. 분할해서 사업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니다. 개발구역을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는데 근데 분할할 때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여기가 분할이 된다 그러면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최소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도시개발의 최소 기준이 1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더라도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부분만 살짝 한번 위에 메모해 놓으시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255페이지에 부분들 분할 결합 가능하다. 자,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개발구역 지난 시간에 지정권자도 배우고 지정 요청도 배우고 제한도 배우고 그리고 규모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관련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이 대도시 시장은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도시장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잖아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근데 지정지역이 이런 두 개 도에 걸칠 때 그럴 때는 누가 개발구역 지정해요? 도지사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야죠. 그죠? 면적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한다가 아니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국장이 지정할 사유, 중국집, 천정의 불, 천재지변 등 긴급히 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원래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지만 분할할 때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1만 미만인 지역은 분할할 수 없잖아요. 분할 후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미성숙지,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 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만 맞아요? 3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 지정 절차 볼까요? 여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미니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차가 나왔어요. 첫 번째,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근데 기초조사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제안하고자 할 때 이쪽에 가서 미리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답니까? 조사 측량하는 게 기초조사잖아요. 근데 조사 측량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다. 조사 측량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한번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계획 수립하고 입안할 때도 계획 수립 전에 기초조사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국토계획법의 기초조사는 필수적 절차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러죠. 근데 국토계획법은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지정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이 여기 검단 신도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신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럼 지정할 때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의견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지정하거나 또 시정군수구청장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요청하거나 그럴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의견 들어요? 여기 보니까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죠?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라. 이렇게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의견은 지정권자나 지정을 요청한 사람이 의견을 청취하는데 근데 지정권자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은 너무 시간적인 낭비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의견을 청취할 때는 직접 의견 청취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내주라고요. 그 사업이 시행될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견 청취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대신 듣거나 아니면 요청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공람이 뭐예요? 공개, 열람, 열어서 보게 하고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공람을 하려면 열어서 보게 하려면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공람을 공고하라고요. 어디다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배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배웠어요? 계획 수립할 때 다 의견 청취하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역이나 기본은 공청회 열어서 의견 들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했잖아요. 열람이 공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의견 청취 방법. 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의견 청취 방법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의견 청취 방법 똑같아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고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만 개발구역의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이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 대신 어디에다가 이 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죠?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신문 대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견 제시했어요. 그러면 공람한다는 말은 열어서 보고 의견 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견은 그 공람 기간 내에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공람은 몇 일 이상 시켜주냐면 14일 이상 공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견 있는 사람은 그 공람이 열람입니다. 이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시하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 여부 통보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몇 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요? 30일. 우리 국토계획법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근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러분이 의견 제시하면 위반권자는 몇 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했을까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러분이 이 의견 제시하면 60일 이내 의견 제시 반영 여부 통보했어요. 관리계획 위반은 주민이 제한하면 45일이고 의견 제시하면 60일이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빠름. 개발법은 무조건 빠름.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더라. 그래서 개발법은 무조건 빠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개발법은. 자, 그래서 밑에 검토 결과 통보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공람은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 공청회가 나와요. 공청회에서는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개발구역의 규모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요. 여기는 100만 이상일 때, 이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는 뭐 하라고요?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하래. 공람 생략하고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공람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한다. 왜 그럴까요? 공청회장 가면 우리 머릿속에 공청회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공청회장 가면 여러분도 계시지만 나름 전문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규모가 얼마 이상인 지역은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그 부분 개최 의무 거기 하나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는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또 협의 끝났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우리 계획의 절차에서 똑같았잖아요. 협의 다음에는 뭐 나와요? 심의. 그래서 관계된 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또 협의 끝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그래서 인천시는 당연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협의 심의는 짝짓기만 잘해주면 되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당해지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무엇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안 거쳐도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원래 이 지정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은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등과 협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개발구역의 규모가, 자, 인천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누구하고도 협의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자, 이 국장과의 협의가 나온 이유는 예전에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가 100만 넘어가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 승인 제도가 폐지된 대신 그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누구하고도 협의를 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딱 합니다. 자, 협의, 심의, 그 파트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아까 지정권자는 누구 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대도시에는 대도시장이. 그리고 국장, 중국집 천정에 불이 있었잖아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했으면 뭐 해야겠어요? 여기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시해야 될까요?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국장은 어디에다가 이 지정 사실을 고시해요? 관보지 당연히. 국가가 발행한 소식지가 관보니까. 그리고 인천시장은 어디에다가? 인천시가 발행한 소식지 인천시보. 이 시보를 공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자체는 공보에다가 게재하고 그리고 국장은 관보에다가 게재한다. 그래서 지정하고 고시, 게재한 형식으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국장과 시도지사 이들이 이제 지정하고 고시했으면, 근데 여기 인천, 우리 여기 서구에 이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인천시장은 누구한테 보내요? 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으면 그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송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보내줘라. 그러면 이 관계서류 송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공람을 시켜줘라. 그렇게 절차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람. 공람은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냐면 14일 이상 공람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계획관리자에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개발구역이 지정돼서 뭐 위례지구 또는 뭐 이런 마곡지구, 검단 신도시 뭐 이렇게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개발구역 지정 효과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었죠? 자,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첫 번째 효과, 특례가 인정되죠. 특례는 무슨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는 개발구역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 계획관리지역은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래.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겠다.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위반 결정 절차 거쳐서 지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요? 도시가 될 지역이니까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본다란 말은 의제 간주, 그죠? 본다. 그래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례. 그런데 어디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런 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여기가
여기가 칠학지구, 아까 칠학지구에다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규모 상관없이. 그죠? 여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그냥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어디에다 지정하면 제외한다고요? 칠학지구. 그리고 또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대. 근데 여기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냥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개발구역이지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 이게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칠학지구 및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방금 전에 어떤 특례가 있었어요? 당위적은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봤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하라고 그래요?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특례를 인정했지만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은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용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지용도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도면 고시하면 된다. 그래서 이 지용도면 고시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작년에 나왔던 거, 자, 이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되거나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 공람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이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자, 그래서 개발구역에서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허가 사항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개발구역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7가지. 7가지가 뭐예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일명 개발행위. 그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여러분이 이 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여러분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설치하거나 형질 변경하거나 토속 제치하거나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허가 안 받으면 개발행위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 강화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추가돼서 없던 것도 여기서 허가를 받을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추가된 사항은 뭐고요? 벌채, 중목의 벌채, 그죠? 벌채. 이거. 자,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를 받으래. 여기서 무조건 허가를 받으래. 건축. 그리고 못도 포함해서 가설 건축물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이런 개발구역이 안 돼 있으면 개발구역이 안 되면 여러분 어때?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하고 할 수도 있고 특히나 가건물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은 거의 없잖아요. 신고라든지 그냥 의제 처리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역 안에서는 다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죠. 일반 규제보다 더 강화되는 거죠. 건축, 가건물 포함. 그리고 또 여기에 건물 있을 때 건축물을 대신할 때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대신할 때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신고가 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신 허가 받아라. 그죠? 허가 받아라. 신고 규정 없다 이 말이잖아요.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사용 용도를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허가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신고로서 하시는 것도 있고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제보다 개발구역에서는 더 많은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건축 그리고 대선 용도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국토계획법처럼 인공을 가여 제작하는 공작물 설치할 때는 미리 설치 전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또 형질 변경.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형질 변경이 뭐였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형상을 변경 행위 공유수면 매립 이게 형질 변경이었죠? 그 안에서 여기서도 그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 국토계획법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토속 채취가 뭐였어요?
흙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흙모래, 자갈바위,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얘기. 허가를 받아서 국토계획법에는 그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분할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분할할 때 분할전 허가를 받아요? 어느 지역에서 분할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개발행위 규율 파트에서 뭐 분할할 때는 어디서 분할할 때는 분할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어디서 분할할 때?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맡기. 어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분할할 때는 분할 제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또 뭐 했어요? 건축법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분할 행위 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죠? 또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 5미터 이하로 분할은 허가 받아야 되죠? 국토계획법에서 그럴 때 허가 미리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발구역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안에서 분할을 할 때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일반적 기준보다 더 강하잖아요. 토지 분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나 분할은 허가사항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합치는 것은 작년에 합병이 문제의 답이었죠. 예,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적치.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국토계획법에서 항상 용도지역으로 생각하셔야 돼.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제가 쓰레기 산 이야기 했잖아요.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역 상관없이 개발구역에서는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전비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 6번까지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던 개발행위 규정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 좀 강화되게 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없는데 이 개발법에만 있는 게 있잖아요.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베고 심는 것. 우리 최근 이 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무슨 LH 직원이 거기 땅 매입해가지고 비싼 나무 심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왜 여기다가 비싼 나무 심어? 보상 많이 받으려고? 네. 왜 그렇게 살아요? 네?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나무 베고 심는 거, 주목이 뭐죠? 식재 허가를 받으라. 미리 허가를 받으래요. 자, 그래서 7가지. 토건을 접근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작년에는 이 허가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작년에 좀 쉽게 나왔죠. 그러면 이 개발구역 안에서 이 7가지는 허가사항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개발구역 안에서도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도 있을까요? 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허가사항이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유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구역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응급한 경우 재복구 재난 이 안에 재복구 재난 수연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응급한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7가지 토건을 접근하면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 중에 경미한 행위 그 7가지 중에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이 방금 전에 허가사항 7가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7가지 중에 5가지가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을 잘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허가사항 중에 2번이 뭐였어요? 공작물 설치였죠. 원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개발구역 안에서 무슨 공작물 설치는 농림수산물로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여기에서 농림수산물로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농림수산물로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죠?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허가사항 중에 아까 3번이 뭐였어요? 형질 변경이었죠. 이 안에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형상 변경, 공유수 매립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경작은 안 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4번이 허가사항 4번이 토속 채취였죠. 흙물의 자갈반을 채취하는 거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용해 주겠다. 그죠? 허용해야겠다. 그 다음에
6번이 뭐였어요? 허가사항 중 6번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미리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전비 보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까. 그죠? 적분한다, 적치.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전체하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이전비 보상 문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요 5번째, 요거 잘 보셔야죠. 우리 허가사항 중 7번째 아까 중목의 벌초식 때 나무 베고 심는 거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허가 없이 가능해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임시로 심어놓는 것은 관상용은 보상 문제에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에 반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단 어디에서는 제외한다. 경작지에서는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단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허용사항이고 이거 있으면 허가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조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7가지 허가사항 중에 지금 5가지가 경미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미하지 않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2가지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허가사항 중 몇 번과 몇 번은 항상 허가를 받아요. 경미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 거기 있는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항상 허가사항이구나. 개발구역 안에서 1번과 5번은 그죠? 1번이 뭐였어요? 건축물 건축, 가건물 포함, 대수전 용도 변경이죠? 그것들은 건물을 건드는 것은 다 허가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건물 건드는 것은. 그 건물이 가건물이든 뭐든 다 허가사항이에요. 또 땅 쪼개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건들고 땅 쪼개는 것은 개발구역 안에서 무조건 허가사항이다. 경미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딱 1번과 5번 그런 부분들 비교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반 규제보다 더 많은 행위 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여러분 땅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땅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이 됐다고 공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역 이전에 구역 지정 이전에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어요. 내 땅에서 내가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하고 있었어. 근데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할까요? 아니면 공사 중단해야 될까요? 구역이 지정됐다고 바로 사업 시행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지정과 상관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걸 기득권보 경과된 조치는 인정하겠다. 그죠? 대신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다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래. 한 가지는 뭐 하고? 신고하고 계속 공사하래. 구역이 지정되면 몇 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해라.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죠?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 혹시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 인천시가 뭐 공원 조성하겠습니다라든지 뭐 하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 결정되면 결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 착수했을 때도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분은 허가 없이 계속 할 수 있었죠. 기득권보 경과조치 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별도로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신고도 없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결정한 내용이 여러분 땅에 뭐가 결정되면 그때는 신고하고 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죠. 무엇은 삐리리 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득권을 보여주면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해야 돼요? 예,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요? 시가와 주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해라. 그죠? 시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여러분 땅에 지정되면 그때는 기득권 인정하지만 거기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래서 시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자 개발구역은 몇 일?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3개월, 시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보 경과조치 보시고요. 예, 밑에 뭐 허가 없이 하면 원상회복, 대집행 이런 것들은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할 때 절차는 뭐 국토계획법 규정 준용하고
이 안에서 허가 받으면 국토개권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서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이제 허가사항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반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또 하나가 문제 또 하나 작년에 나왔던 거 볼까요? 자,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작년 기출문제. 허가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1번 토지합병. 1번 맞죠? 예, 1번 맞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4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토속 채취 있죠? 허가 받고. 중목의 식재, 나무 심고 벌채하고 식재하는 거 허가사항이잖아요. 근데 5번, 4번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은 안 배운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이게 형질 변경이잖아요.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거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형질 변경 써주면 답 찾고 공유 수면 매립하면 못 찾고 그러면 안 돼요. 네, 형질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은 허가사항 맞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용도 변경. 아까 건축 그리고 가건물, 대션, 용도 변경 허가 대상 맞죠? 그러니까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해제입니다. 해제는 작년이 아니라 그 작년에 나왔어. 31회 때. 개발구 해제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반적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뭐 구역 지정되면 빨리빨리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1년의 조치가 없었다든지 또는 사업이 완료되어 목적 달성됐다든지 그러면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법률의 규정이 해제되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제. 근데 제가 실효 해제 나오면 항상 원칙은 언제 실효 해제돼요? 항상 그죠? 항상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발효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날도 있고 다음 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실효와 해제는. 자, 그러면 개발구역은 언제 해제가 됩니까? 자, 해제됩니까? 첫 번째 원칙.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항상 원칙은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된다는 게 전제죠.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여기에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마곡지구 이렇게 개발구역 지정됐어.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계획도 수립되고 구역도 지정됐으니까 이제는 시행자가 정해져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까지 지정됐으니까. 근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요?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됩니다. 해제됩니다. 그래서 3실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된다. 3실 합니다. 3실. 그럼 이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이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법, 정비법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해제되느냐? 우리 수용 방식은 공사가 딱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거든요. 그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언제 목적이 달성된 걸 보냐면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목적이 달성된 걸 보거든요. 그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다. 무조건 다음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다. 이때는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해제되는 경우예요. 자, 그죠?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예외. 요게 31회 때 박스형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원래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성숙지, 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나 도시적 외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도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도 일정 기간 안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는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2년 이내는 두 개, 2년 이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만약에 2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되더라. 그죠? 2개. 단, 이 개발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 돼. 330만이 좀 오래 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330만 이상 나오면 무조건 5년. 330만 미만일 때는 2년이지만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330만 나오면 무조건 5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2년 이내는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됐어. 그럼 수립됐으면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시행자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몇 년 이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잖아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다. 단 여기도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 330만 나오면 무조건 5년이에요. 그죠? 자, 이게 해제 사유입니다. 작년에는 31일 때, 그 작년에는 요게 박스형으로 이게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래서 기억니은데 이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보세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 그걸 원칙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삼실이 나왔죠. 그리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삼실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삼실이 나왔고 여기도 삼실이 나왔잖아요. 이런 삼실이 2개 있잖아요. 삼실이. 그래서 암기. 개발구역 해제는 삼실이 2개다. 해제는 삼실이 2개다. 뭔 말인지 모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삼실이 있고 여기 삼실이 있잖아요. 삼실. 위에도 삼실, 이런 삼실이 2개 있대요. 330만 나오면 무조건 5년이고. 그래서 삼실이 2개다. 개발법은 뭔 사유가 비슷비슷한 사유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딱딱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해제 사유는 뭐라고요? 삼실이 2개다. 그거 딱 보면 삼실이 2개다만 딱 찾으면 되잖아요. 330만 이상 나오면 5년 찾으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개발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아까 어떤 효과 발생했어요? 당해지역은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 아니라고 했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면서 봤잖아요. 근데 삼실이 2개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사업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용도지역은 다시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겠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용도지역은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 해제 효과. 용도지역은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사업 포기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해제되면 그래 해요 그러하잖아요.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이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런 질문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발구역에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개발계획, 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절차, 그리고 또 효과, 해제, 뭐 이런 규모 나왔죠. 여기까지가 우리 총설적인 개념인데 여기까지 해서 개발법이 6문제 중에 2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2문제. 매년 2문제는 나와요. 2문제. 이제는 우리 2문제 맞췄어요? 맞췄죠? 별로 안 맞춘 것 같아요? 2문제 맞췄어. 이제는 뒤로 넘기세요. 페이지 265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행자인데 좀 쉬었다 하죠.